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문제를 남기고 저녁에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한편 박병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계급과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권은 장악되었고 체제는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시 쓴 헌정 질서는 누구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국가는 군복을 입었고 그 군복은 이제 제도라는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섰다. 혁명은 승리했지만 권력은 늘 위협을 느낀다. 총은 내려놓았지만 입은 막아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질서는 말보다 침묵을, 자유보다 복종을 강요했다. 현재까지 4개 주요 일간지에 대한 압수 조치 완료했습니다. 사설에서 군정 비판 표현은 모두 삭제 지시했습니다. 사상은 말로 시작된다. 지금은 설득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다. 혼란이 사라지고 나서야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정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당 잔존 세력과 민주당 인사들이 움직일 기미가 있습니다. 해산시켜라. 정치인 대부분은 부패했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들이다. 이제 정치인은 사라져야 할 과거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미국 쪽에서는 민정 이양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좋다. 헌법을 고치자. 단, 이 개헌은 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질서와 안정이라는 말 아래 있어야 하니까. 1961년 5월 16일 지난날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피흘려 싸운 우리 국군 용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허덕이던 조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위해서 혁명군을 지휘하던 이가 바로 곽정희 장군이었다. 곽정희 장군은 대통령 권한대 행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자유우방 각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신망을 얻었다. 혁명정부는 우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중농 정책을 썼다. 곽정희 의장은 농사철마다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속속들인 사정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곽정희 의장은 잠시도 농촌의 일은 잊은 적이 없이 전국 여러 농촌 부락을 쉴 사이 없이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눈을 가릴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실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총 대신 펜을 들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총을 쥘 겁니다. 재건의 이름 아래 자유는 잠시 숨을 죽였다. 언론은 검열됐고 정당은 사라졌으며 헌법은 군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자신을 국가의 의지라 믿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희였다. 정치는 죽었다. 그 자리에 군합발과 명령사가 앉았다. 자유와 권리는 잠시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됐고 헌법은 더 이상 누구의 보호막도 아니었다. 이제 분명히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장면 정부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그 법적 기반이 된 제2공화국 헌법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을 선언합니다. 각하, 회의록 기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장면 내각은 즉시 해산한다. 둘, 현행 헌법은 그 효력을 전면 정지한다. 셋,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은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갖는다. 각하, 그렇다면 헌법이 없는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필요한 건 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지만 그 이전에 국민을 살리는 책임이 먼저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오늘부로 헌정 중단 상태를 선포하며 민정 복귀 이전까지 전 권한을 대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7월 1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혁명정부는 오는 8월 15일 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그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소련과 북한 괴뢰 사이의 군사동맹에 언급해서 과거부터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성문화됐고 외부에 발표가 되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동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당장 직접적인 어떠한 그 위협이 더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이북 괴뢰는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지령을 한다든 명령을 했을 때는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가망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계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법은 사라졌고 권력이 법이 되었다. 국민은 묻지 못했고 정치는 침묵했으며 군복은 헌법 위에 섰다. 그렇게 제2공화국은 끝났다. 그리고 박정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1961년 총으로 정권을 잡았던 한 남자. 1963년 그는 넥타이를 메고 다시 정권을 향해 걷는다. 그러나 군복을 벗는다고 해서 군인의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반 전 군은 이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소장님, 즉 이제 민정으로 완전히 이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해산되며 새로운 헌정 질서 아래서 나라를 운영할 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그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저게 민정 이양인가? 아니면 군인의 옷을 벗은 또 다른 집권 선언인가? 결국 박정희는 옷만 갈아입고 다시 권력을 잡겠다는 거지. 대선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날 박정희는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군인의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는 스스로 말한 민정 이양을 지켰고 동시에 새로운 민정의 첫 주자가 되었다. 쿠데타의 주역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군화는 사라졌지만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군인은 옷을 바꿨고 질서는 정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민주공화당이 태어났다. 그러나 이 정당은 단지 정권을 위한 그릇이 아니었다. 박정희, 그를 위한 정치적 갑옷이었다. 8월 30일 육군 제5군단 관악 지포리 비행장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저녁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든 전우들과 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박 의장은 저녁 인사에서 이 세대에 보기 위한 희생으로 민족 중흥의 혁명 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뒤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있기를 빌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리에서 와 있는 우방 전우들의 구원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병령을 물려가는 이 군인을 그동안 키워주신 군의 선배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 아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